듀알 PD라는 타이틀을 사적으로 이용해 보셨거나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부동산 계약하러 갈 때 뭐 저희 팀원들한테는 이제 뭐 너네 뭐 환불을 할 일 있을 때 네, 그 알 저 알 추석 한 주 푹 쉬고 다시 돌아왔어. 안경을 하셨어요? 요즘 이렇게 컴퓨터 볼 일이 많고 네. 서류 볼 일이 많은데 아, 가까운 게 네. 서서히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안경점을 갔더니 네. 이제 노안이 시작된 거다. 라는 이제 좀 팀장 같아요. 안경 때문에. 안경 때문에. 추석은 좀 쉬었어요? 네, 뭐 하루 이틀 출근하고 나머지는 쉬었습니다.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특집 아, 그렇죠. 3부작을 준비 중인데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거? 10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정 혹은 불공정에 관한 3부작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결방을 했는데 보통 결방하면은 가까이 볼 일이 별로 없네요. 좀 벗고 해도 될까? 가까이서 보니까 좀 네. 너무 선명하게 보이면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서 지금이 나요? 그러면 오늘도 제보를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가까워 봐야 돼요. 안경 끼시고 2019년 작년이죠. 6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이후 경기도 가평 북면 도대리 용소폭포에 물놀이를 가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밤 8시경에 40대 남성 윤모 씨가 익사 사망하셨는데 네. CJ 연구원이신데 이 윤모 씨에 대해 아는 분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이나 일명 선수라고 불리는 분들,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그럼 총 2가지인가요? 2가지입니다. 네. 용소폭포 익사 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단순 사고가 아닌가 보죠? 아직은 취재 중이기 때문에 네. 담당 PD도 결론을 내리고 취재하고 있지는 않는 중인데요. 유가족들의 주장과 이제 그 사건 때 같이 네. 동행했던 인물들의 주장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고 익사하게 되는 과정,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다소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좀 다시 벗고. 네, 네네. 아, 가까이서 보니까 용소폭포랑 주가 조작 관련 제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지난주 지난 방송이죠. 이종훈 변호사 실종 사건을 했었는데 그때 방송을 하고 바로 추석 연휴라서 저희가 따로 비하인드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네,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마도 휴가 중이겠죠? 예, 당연히 휴가 중이죠. 전화하면 안 됩니다. 이제 사전에 도PD한테 그 질문을 받고 예. 제가 잘 모르는 내용도 있어서 최 PD한테 문자를 보내봤는데 네. 잠시만요. 지금 보낸 지 네. 2시간 20분이 됐는데 아직 읽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 팀장님이 대신해서 뭐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송에 보면 그 약혼녀 최 씨에게 당시에 동거남 김 씨라는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실종된 이종훈 변호사 외에 이제 같은 시기에 따로 만나고 있는 이제 동거남이 있었습니다. 방송사의 김 씨라고 소개가 됐는데 남산 1호 터널 CCTV에 찍힌 그 차량의 주인 역시 그 동거남 김 씨였던 거죠. 어떤 분들은 그 뒷좌석에 이렇게 동거남 김 씨가 타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할 정도로 사실 그 부분은 동행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CCTV를 보면 남산 1호 터널의 경우 그 당시에도 지금도 3인 이상 탑승했을 경우엔 통행료를 면제해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CCTV에서는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인 이하, 즉 둘이 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3인 이상 탔지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치밀함이라면 이제 뭐 그건 당연히 도리가 없을 텐데 검표원에 이제 확인이 있었을 테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자리엔 그 차량엔 둘이 탔다. 동거남 김 씨는 주장하기를 이번에 저희가 취재하면서 이제 연락이 닿았는데 본인은 이제 전혀 몰랐다라고 그때 당시 경찰 수사 때와 같은 이제 진술을 하고 있죠. 지금 시점에 이종훈 변호사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는 지난 방송 마지막 말미에 나왔던 인물들에 대한 제보입니다. 네. 이 세 사람은 약혼녀 최 씨가 이종훈 변호사 실종 다음 날 오전부터 통화를 한 인물들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통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인물들 혹은 이 번호들에 대한 제보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 뒷번호를 한 번 정도씩 좀 입력, 저장해서 혹시
아는 번호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핸드폰에 있는 번호 중에 혹시나 일치하는 번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저희가 지난번 그 알자알에서 네. 그 담당 PD의 요청으로 좀 질문을 많이 해달라 댓글로 라고 했더니 실제로 댓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저희 담당 PD가 쭉 정리한 거를 하나씩 한번 안경 쓰시고요. 네. 뭐 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답을 해보자고요. 뭐 하나씩 읽어볼까요? PD님들 아는 척 해도 되나요? 아는 척 하고 싶다 라고 감작번님이 네, 뭐 아는 척 하셔도 되죠. 저도 얼마 전에 네. 누가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노래하는 인사인 줄 알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맞으시죠? 유튜버. 그 알조알의 위력을 실감한 예전에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PD죠? 라고 물어봤다면 지금 요즘에는 유튜버죠? 라고 이게 질문하는 분도 생겨. 그 다음에 그알 제작진 분들은 혹시 방탈출 게임 잘하시냐?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해봤는데 탈출 못해가지고 그 뒤로 안 합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해보셨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네. 같이 간 사람보다 제가 네. 훨씬 못 풀더라고요. 네. 결국에 한 두 번 이동하고 네. 그 주인분이 와서 나오시라고 네. 시간 다 돼가지고. 꺼내주셨어요. 네. 이 방탈출 게임을 그때 한번 경험하고 나서 여기에 권일용 교수님이랑 표창원 교수님, 이수정 교수님, 박지성 교수님 이렇게 한번 같이 와보고 싶다. 언제 한번 그런 젊음의 거리에서 회식을 하게 된다면 같이 한번 풀어보면 재밌겠다. 최고 난이도. 괜찮네요. 상당히 서로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 탈출 못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PD님들은 무슨 전공을 하셨길래 이렇게 섬세하고 예리하게 취재를 하시냐? 전공 다양하지 않나요? 전공은 사실 대중이 없죠. 인류학과시죠? 저는 인류학 전공했습니다. 저희는 국문학 전공하죠. 장경주 PD가 사회학과. 사회학과. 뭐 참 다양한 다양하네요. 전공이 있는데. 작가님들도 다양하세요. 수학과도 있고 작가님 중. 정문명 작가님이 네, 수학과도. 수학과시죠. 전공과 그것이 알고 싶다는 크게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 습성들이 좀 각자의 그 취재 방식이나 이런 데 묻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뭐 이를테면 정 작가님께서 이제 추리에 탑을 쌓으실 때 수학과를 나오신. 예, 뭐 김성재 사건도 같이 취재하셨던 분이신데 거기에 보면 뭐 약물 동태학부터 뭐 생전 처음 듣는 그런 과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거를 정문명 작가님이 A4 한 장에 정리하셔서 저한테 과외를 해주셨어요. 아주 제 수준 눈높이에 맞게. 제가 그때 받았던 느낌은 이거는 정문명 작가님이 수학을 전공한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작가님이 풀어가시는 방식이겠구나. 그럴 수 그때 그 있겠네요. 힘을 봤어요. 그알 PD님들께 질문. 근데 지금 네. 도준우 PD가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 하나 건너뛰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은 이렇게 건너뛰고 하는 거 옳지 않아요. 도 PD님께서 추루 한 박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부는 하셨나요? 제가 뭐 그알 팀으로 추울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요. 당연히 기부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질문하셨는데 아직 기부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주째. 제가 먹는 추루가 있는 제가 먹는 게 아니죠. 저희 고양이가 먹는 추루가 있는데 이 댓글을 보고 아차 하고 주문을 했는데 마침 추석 배송이 돼가지고 약간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네. 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면 기부를 안 하셨을 수도 있었다. 한지원 씨의 댓글인데 도피디님 서울대 랩 동아리 출신인 거로 알고 있는데 랩해주세요. 서울대 그 힙합 동아리 제가 만들었어요. 바운스 팩토리. 바운스 팩토리 아시죠? 기억나는 게 저 같이 회사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 갑자기 인문대에서 네. 사회대 후생관 쪽으로 이렇게 택트를 타고 시끄럽게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힙합 모자 이상하게 쓰고 우리 막 힙합 그게 동아리였죠. 저기였습니다. 뭐 곡도 좀 쓰고 공연도 했었는데 한동안 안 했어요. 한동안 안 하다가 10년 만에 공연을 했죠. 근데 그 공연 영상을 뭐 짤막히밖에 못 보긴 했는데 네. 보다 보면 이게 좀 화가 나요. 박자와 장판에 맞춰 가락으로 옮겨. 오랜만에 공연하다 보니까 약간 흥분과 긴장과 이게 범벅이 돼가지고 과하게 했습니다 공연을. 텐션이 너무 많이 오버 올라가서. 텐션이었다. 예. 실제로 이제 대학 시절에 만드셨던 훈민정음 랩 이런 네네. 거는 뭐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에 2007년 8년 이때인데 그때 UCC가 유행했어요. UCC. 예. 지금은 유튜브지만 그땐 UCC였죠.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 카메라 작은 거 사서 이제 국문과잖아요. 전공 살려서 훈민정음 언해 서문으로 나란 말싸미 이걸로 랩을 해서 올렸었죠.
나란 말상이 양키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아 띠아니 할세라. 그 당시 기준으로는 조금 화제가 돼서 교과서에 실렸던 적이 있었죠. 소주 CF도 찍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요니님, 혹시 그 RPD라는 타이틀을 사적으로 이용해 보셨거나 그 RPD를 하면서 생긴 습관, 직업병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뭐 그알 굿즈를 만들었잖아요. 네. 뭐 에코백이라든지, 뭐 그알 티셔츠라든지. 저는 이제 부동산 계약하러 갈 때 입습니다. 저기 큰 돈이 들어가는 그 계약을 할 때 좀 입고 왜요? 혹시라도 나쁜 일을 당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네 입고 이제 계약을 하고 뭐 저희 팀원들한테는 이제 뭐 너네 뭐 환불을 할 일 있을 때는 에코백을 좀 들고 가라 뭐 그래도 약간의 도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은 좀 합니다. 자, 지난주 결방을 해서 이번 주 방송에 대해 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주 방송 어떤 내용이죠? 이번 주 방송은 이제 한재신 선배께서 첫 방송을 하십니다. 그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용산 참사 때 그때 방송하셨고 조두순 예, 네. 사건 다루셨던 거 꼭 기억납니다. 저도 이게 존경하는 선배인데 네. 디지털 교도소 취재하셨고 지금 정리 중이십니다. 이제 오늘 방송이죠. 개인적으로 네.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각자가 처해 있는 각자의 시선에 따라 이해도도 다르고 체감하는 어떤 문제의식도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아이템이죠.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민감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 질문을 멈추면 안 된다. 네. 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해야 할 질문들은 해야 한다. 욕을 먹더라도 이런 의지이신 거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주제일 것 같은데 뭐 한재신 뭐 선배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어떤 방송을 통해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좀 여러 가지 제보를 요청드린 것 같은데 네. 제보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 또 오늘 방송도 선입견 없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